안녕하세요. 아이폰 12 프로. 다시. 아이폰 12 프로. 아이폰 12 프로 48시간 사용한 후기입니다. 제가 지난 언박싱 영상 이후로 48시간 동안 세밀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이 핸드폰을 사용해봤어요. 총 4가지. 배터리는 어떤지, 그 다음에 내구성이 어떤지, 발열 문제가 좀 감지가 됐는데 그건 또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좀 더 사용해본 그 소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영상에서 질문 올려주신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 Q&A 먼저 후딱 하고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시연님께서 저 갤럭시에서 아이폰 12로 갈아타는데 크기는 많이 작나요? 그리고 무게는 많이 무겁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여기 제 아이폰 12 프로가 있고 요건 제 남편의 갤럭시 노트 9입니다. 사이즈 비교는 지금 보시면은 한눈에 봐도 크기가 차이가 나요. 그쵸? 딱 봐도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하는데 이렇게 화면을 켜보잖아요. 실제 화면은 크게 차이 없어요. 아이폰이 살짝 더 작긴 한데 워낙 베젤이 얇게 나와가지고 핸드폰 크기 차이에 비해서 화면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굉장히 신기해요. 그렇고요. 무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오빠도 해볼래? 비슷한데? 이렇게 지금 체감상의 무게를 말씀드리는 건데 체감상 무게는 둘이가 거의 비등비등 누가 더 무거운지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네요. 추추님께서 색감이 노래지거나 뭔가 갤럭시 감성 느낌이 아닌가요? 카메라가? 프로 예약했는데 너무 걱정되네요 하고 물어봐 주셨어요. 갤럭시 노트 9이랑 이렇게 똑같이 찍어서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지금 영상이 어제 제가 찍었던 건데요. 굉장히 갤럭시가 훨씬 예쁘네요. 갤럭시가 제 피부를 굉장히 예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갤럭시를 더 닮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아이폰 특유의 그 현실주의, 리얼리즘 그런 감성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노란기가 들어간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물을 찍을 때에도 공간을 찍을 때에도 이렇게 보면은 노란기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하얀색을 찍고 있는데 약간 노랗게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사물이나 배경 같은 경우에는 그게 누리끼리한 느낌보다는 좀 따뜻한 느낌? 색감이 따뜻하게 부드럽게 예쁘게 나오는 느낌이 더 큰 것 같고 근데 이제 인물, 얼굴 찍을 때에는 살짝 누리끼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저도 세븐에서 12 기본 사려는데 혹시 무겁진 않나요? 크기는 안 불편하신지 궁금해요. 저와 마찬가지로 세븐에서 12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예니님 축하드립니다. 아주 후회 없는 좋은 선택이 되실 거고요. 아주 신문물, 신세계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무겁지 않나요? 전혀 무겁진 않아요. 묵직은해요. 근데 무거운 거는 우리가 보통 불편하다고 느꼈을 때 무겁네? 이렇게 느끼잖아요. 불편함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크기도 불편하지 않아요. 제가 과거에 아이폰 4를 오래 쓰다가 6 플러스로 갈아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불편했었어요. 이게 한 손에 안 집혀가지고 뭐만 할래도 계속 두 손으로 해야 되고 상단이 왜 이렇게 먼 건지 뭐 이렇게 하다가 상단 누르려면 정말 멀리 있는 느낌 들고 그때는 진짜 그 적응기가 필요한 그런 크기 변화였는데 이번 세븐에서 12로 올라갈 때에는
적응기가 따로 필요 없는 느낌이에요. 이게 제가 지난번 언박싱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폭이 거의 같다고 했잖아요. 폭이 요만큼 살짝 차이가 나고, 그리고 아이폰 7의 케이스를 끼웠을 때 폭이랑 뭐 같다고 보면은 되는 그런 폭인 것 같아요. 요 폭이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따로 뭐 이질감이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상단에 배터리 궁금하거나 뭐 해서 이렇게 메뉴 내릴 때 그때 가끔씩 느끼고 있어요. 아, 참, 핸드폰이 훨씬 커졌구나. 그때 잠깐 느끼고. 근데 그거 말고는 그렇게까지 위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불편함까지 느껴지진 않아요. 망망망님께서 로고가 잘 안 보인다는 소리가 있던데 정말일까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네, 정말이에요. 제가 제 세븐과 또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세븐은 이 사과가 요 판 색깔이랑 아예 달라가지고 이렇게 어디서 봐도 어떤 각도에서 봐도 사과가 잘 보이죠. 반면에 이번에 나온 이 12 시리즈는 색깔이 이 소재 차이가 없어요. 이게 한 판이에요. 근데 투명도 차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반투명, 여기는 투명.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그 핸드폰을 움직일 때 이 빛이 반사되는 거에 따라서 사과 로고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화면 속의 모습을 볼 때 로고가 너무 안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제로 볼 때요. 뭔가 이렇게 나 사과야! 막 이렇게 딱 눈에 두드러지지 않아서 그렇지 로고 너무 안 보인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은은하게 빛 반사될 때마다 보이는 약간 뭐랄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갓버님께서 아이폰 7에서 쓰던 유심이 아이폰 12 프로에 사용 가능한가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네, 사용 가능합니다. 저도 7에서 쓰던 유심 그대로 바로 12에 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 작동 잘 했어요. 전화도 잘 되고요. 다만 만약에 5G를 사용하고 싶어서 12를 산 경우다 라고 하면은 같은 유심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네, 이제 그 플랜도 정액제도 바꿔야 하실 거고 유심도 큰 확률로 새로 구매를 하셔야 할 거예요. 제가 큰 확률로라고 한 이유는 저도 5G로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폰 11에서 문제됐던 셀카 오이 현상은 없나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사실 제가 11을 안 썼다 보니까 오이 현상이란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는데 특히 광각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얼굴이 오이같이 길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면서요. 이게 제가 오이 같나요? 안 오이 같나요? 지금 또 찍어볼게요. 이렇게 넓게 찍을 수 있다니.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지 약간 오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모르니까 한 3번 찍었습니다. 제가 오이 같나요? 안 오이 같나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막 오이 같다고 느낄 정도로 길게 나온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마가 되게 넓게 나왔는데요? 이거 오이 현상 맞죠? 이거 오이 현상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제가 48시간 동안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배터리입니다. 제가 배터리가 요 정도 됐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거는 밤에 잠잘 때 이렇게 완충시켜 놓고 그 다음에 눈 뜨고서 다시 자기 전까지 충전할 필요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충전하면 그걸로 되는 약간 그런 상태를 저는 바라거든요.
제가 혹시 너무 과한 거를 원하는 것 같다면 댓글에 정신 차리라고 한 번만 적어주세요. 근데 어쨌든 제가 바라는 건 그건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배터리 막대기가 점점 줄어드는 게 보여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고, 근데 이게 체감상 너무 기대치가 높았어서 안 좋게 느끼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들을 좀 찾아봤어요. 제 배터리 스테이터스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어제 정보를 캡처해 놓은 건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대충 50선에서 제가 핸드폰 사용함에 따라 쭉쭉쭉쭉 배터리가 줄다가 제가 이제 충전을 했죠. 100까지 올라오고서 그 다음에 다시 조금 줄어들다가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또 핸드폰으로 영상 보고 하면서 이렇게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총 24시간을 담고 있는 그래프인데 대충 한 번에 완충을 다 사용한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실제로 사용하면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좀 사용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이미 한 50%까지 내려와 있어서 낮에 이제 밖에 외출하기 전에 한번 충전을 해야지 이제 좀 안심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배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하루에 2회 충전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좀 핸드폰을 많이 쓰는 날 있잖아요. 그런 때에는 하루에 3번까지도 충전을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됐든 저처럼 아이폰 7 혹은 비슷한 그런 때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그 전 거에 비해서야 훨씬 낫죠. 네, 훨씬 낫고, 다만 11 사용하시는 분들은 안 건너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하니까 해외 유튜버들 영상 많이 보거든요. 배터리 관련해서 되게 괜찮은 실험 영상을 봤는데, 여기 보시면 7대의 아이폰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여기 지금 똑같이 100%까지 완충한 상태에서 다양한 어플을 동시 재생시켜가지고 이 배터리가 다 닳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실험을 한 건데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최신 폰이면 최신 폰일수록 오래 가는 걸 기대를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아이폰 11 죽고 12 프로 죽고 12, 11 프로, 11 프로 맥스 순으로 배터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실험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LTE 체제로 놓고 했는데, 만약에 아이폰 12의 5G 기능을 키면은 그때는 배터리가 20% 더 빠르게 소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11% 쓰시던 분이 12%로 넘어오게 된다면 불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걸로 예상이 돼요. 아이폰 12 제품 설명 PT 할 때 배터리 관련된 얘기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애플 또한 딱히 자랑스럽지 않았던 거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내구성이에요. 내구성은 지금 우리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내구성 관련해서 뭐 이런 drop test, scratch test 등등의 테스트들을 다른 이제 테크 유튜버들이 올리고 있는데요. 저는 당연히 하지 않았어요. 제 아이폰은 너무 소중하니까 절대로 그런 실험은 할 수가 없고, 제가 한 테스트는 소중하게 다루기. 소중하게 다뤘을 때에 과연 스크래치가 날 것인가, 뭐 그 정도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보호 필름도 없이 케이스도 없이 48시간을 지냈는데, 제가 신경 써서 살살살살 했더니 지금 잔기스가 하나도 없어요. 별로 잘 보여드리는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잔기스가 하나도 안 났고, 제가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핸드폰이 제 주머니에 있는 상태에서 실수로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넣자마자
이 열쇠와 핸드폰이 만나면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바로 뺐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살폈는데 따로 기스는 안 났어요. 근데 다른 유튜버 분들 보니까 주머니에 핸드폰이랑 열쇠랑 같이 놨다가 기스 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보호 필름은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되게 흥미롭게 본 실험 영상이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 그 두 개를 허리 높이에서, 그 다음 머리 높이에서, 그 다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약 3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어요. 떨어뜨리는 방법은 각각 높이에서 한 번은 이렇게 떨어뜨리고 밑에 모서리부터 닿도록, 그 다음에 뒷면으로 탁 납작하게 떨어지게, 그 다음에 앞면으로 탁 납작하게 떨어지게, 그렇게 실험을 했어요. 애플에서 엄청나게 자랑했었던 세라믹 쉴드. 여러분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아주 쇼킹.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앞에는 세라믹 쉴드고요. 뒤에는 세라믹 쉴드가 아니에요. 11에서 사용됐었던 고강도 유리예요. 그래가지고 앞면보다는 뒷면이 약하다는 점이 있고, 이 세라믹 쉴드가 얼마나 강하냐면요. 앞면도 그렇고 뒷면도 그렇고 허리 높이, 머리 높이 다 안 깨졌어요. 멀쩡히 있었어요. 언제 결국 깨졌냐면 3m 높이에서 뒷면이 바닥 보게 하고 떨어뜨렸을 때, 그때 이제 뒷면이 비로소 12도 그렇고 12 프로도 그렇고 둘 다 깨졌고요. 3m 높이에서 정면 바닥 향해서 떨어뜨렸을 때 12 프로의 세라믹 쉴드가 깨졌고 12의 세라믹 쉴드는 그때도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3m 높이에서 face down 떨어뜨렸을 때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도 있고 한 정도의 강력함이에요. 엄청나죠? 네, 그래서 그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점이, 이제 떨어뜨렸을 때에는 화면은 웬만하면 안 나가는데 오히려 이렇게 모서리가 조금 찌는 거 있잖아요. 좀 찐다거나 조금 긁힌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고, 머리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그때 이제 여기 디스플레이에 픽셀이 이렇게 줄이 가더라고요. 액정은 살아있지만 그 속에 있는 애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라믹 쉴드 진짜 혁명적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액정 깨져서 AS 센터 가는 확률이 엄청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케이스가 필수는 아닌 느낌, 케이스는 선택이고 보호 필름은 필수인 느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발열인데요. 언박싱 영상 찍은 다음날 아침이죠. 제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고, 카메라 어플을 사용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핸드폰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뜨겁기만 한 것도 아니고 여기가 뭐랄까 이렇게 전기가 찌릿찌릿 느껴지는? 전기도 찌릿찌릿 느껴지고 되게 뜨거워가지고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카메라 어플 끄고 이렇게 시켰어요. 뭐지? 이거 지금 발열 문제야? 하면서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했죠. 근데 아직까지 올라온 것 중에서 발열 문제를 콕 집어서 얘기한 영상이나 게시글은 없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한번 테스트를 했어요. 이렇게 종이에 막 적어가면서 지금이 몇 시 몇 분이고 지금 온도가 어떤 느낌이고 막 이런 거를 적어가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를 거의 2시간 반 동안 카메라 어플 계속 켜놓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했는데, 아침에 겪었던 막 엄청 뜨거우면서 전기까지 찌릿찌릿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갔어요. 그래서 그때가 좀 특이한 상황이었던 건가 싶기도 하고, 확실하진 않은데 어쨌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이폰 7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핸드폰이 빨리 따뜻해져요. 발열이 확실히 있고 카메라 어플을 켜고 한 2분 정도 기다리면 이제 여기가 따뜻해지기 시작했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얘가 일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거 느낄 수 있는 정도? 그러면서 이제 점점 뜨끈뜨끈해지다가 이 정도면 반신욕하면 좋을 것 같은 온도가 됐다가 그 다음에 찜질방에서 찜질할 때 좋은 온도까지 올라가고 그냥 거기까지였어요. 찜질하면 좋은 온도 거기까지. 그것보다 더 뜨거워지지는 않았어요. 제 핸드폰이 유독 심한 건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들의 리뷰 영상 같은 거 기다리면서 한번 차차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7 쓰면서는 그런 일이 되게 가끔 있는 일인데 얘가 가끔 뜨거우면 웬일이야 오늘 유난히 힘들어하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이폰 12 프로는 매일 여러 차례 뜨거워져요. 이렇게 뭐지? 나 동영상밖에 안 찍었는데 지금 얘가 감당하기 버거운 건가? 약간 이런 느낌? 그 다음이 카메라예요. 카메라가 이제 제가 언박싱한 이후에 계속 이제 조금씩 사용을 했는데 언박싱 할 때 뭐 굉장히 선명하네. 오, 빛을 잘 촬영하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견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언박싱 이후에는요. 깜짝 놀란 게 심도 표현. 제가 초대받아서 오빠 대학원 선배님 댁에 이제 놀러 갔었거든요. 그 선배님이 취미 생활을 아주 기가 막히게 열정적으로 하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집에 이런 테이블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테이블 집에 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니까 막 이것저것 찍고 그러고서 그 다음날 어제 찍은 영상 봐야지 하고 보는데 와우,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좀 놀라셨나요? 이거 심도 장난 아니죠? 다시 한번. 오. 아니, 이 심도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테스트를 해봤죠. 손잡이를 한번 찍어볼까? 와, 심도 표현 느껴지죠? 대단한 것 같아요. 와. 우리 팬케이크를 한번 구경해볼까요? 기가 막히죠? 이런 디테일 표현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영상도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 영상들 찍다가 그 발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보셨겠지만 초점 잡는데 굉장히 금방 잡았죠. 이거 제가 손가락으로 터치 따로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그 라이더 효과인 건가?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셨죠? 이 아이폰의 새로운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이 라이더. 이게 이제 사물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측정해주는 그런 도구인데 아직은 이거에 대한 활용도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AR 시장도 더 발달되고 하면서 점점 더 쓸모가 있어질 건데 어쨌든 그 카메라가 너무 심도 표현도 잘하고 포커스를 다시 맞추는 데 들어가는 시간도 너무 짧고 하니까 혹시 이 라이더 이 녀석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가 카메라 테스트를 했어요. 추가 카메라 테스트는 야외에서 야간 촬영을 했을 때 카메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번에도 아이폰 7이랑 비교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밖으로 나가는 중입니다. 내려가야지. 지금 눈에 띄는 차이가 밝기 차이도 있지만 카메라의 흔들림도 12 프로가 훨씬 안정적인 걸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비교해 놓으니까 아이폰 7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아이폰 7 쓸 때 그렇게 되게 안 좋은 느낌 아니었거든요. 이게 옆에 나란히 나서 안 좋아 보이는 거지. 그냥 아이폰 7 쓸 때는 쓸만해요. 그쵸? 7 유저분들. 여기 보면 지금 아이폰 7이 화면이 막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있죠. 7 때는 없었던 기능, 카메라가 2배로 확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0.5배로 축소시킬 수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게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늘이 까맸거든요. 하늘이 분명히 까맸는데 아이폰 12 프로는 하늘이 보이나 봐요. 분명히 안 보이는데 어떻게 12 프로는 보이나 봐요. 이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주차장이 분명히 안 보였거든요? 아이폰 12 프로는 주차장이 보이나 봐요. 너무 신기해. 이 정도면 웹드라마 막 이런 거 찍으면서 조명 없이 촬영할 수 있겠다. 자, 이번에 화분 갑니다. 화분 디테일 여러분들 열심히 봐보세요. 대박이네. 핸드폰이 많이 떨리는 이유는 제가 추워서 실제로 떨고 있어서 그래요. 한 줄기 한 줄기 다 보이죠? 정말 대단하네. 이거 여러분들 마치 12 프로는 플래시로 비추고 있고 7은 플래시 안 비춰주고 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 진짜 이거 플래시 켜져 있는 거 아니야? 하고 확인도 했었고요. 근데 만약에 플래시가 켜져 있었으면 그 플래시의 효과를 7도 볼 텐데 7은 안 보고 있잖아요. 네, 플래시는 켜져 있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아이폰 12가 어두운 거를 밝게 처리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흥미로운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프로 12로 찍은 건데 노이즈가 상당히 껴있어요. 느껴지시죠? 이게 어느 정도일 때 요런 노이즈가 끼는 거냐면 요 정도일 때입니다. 아이폰 7이 지금 암흑과 같이 찍히고 있죠. 이 정도 어두운 상황일 때 아이폰 12 프로 후방 카메라에 비로소 노이즈가 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이폰 7에서는 저를 초점을 못 잡고 있어요. 완전히 초점이 날아갔죠. 하지만 아이폰 12 프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야외에서 진행했던 야간 촬영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사고 싶은 뽐뿌가 오시나요? 저처럼 오래된 핸드폰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에 한번 교체해보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다만 11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바꾸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아이폰 12 프로 48시간 동안 사용해본 후기였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를 처음 보셨다면 저는 남편과 미국에 와서 정착하고 신혼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주로 업로드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궁금하고 저희와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